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이고 박현지 마케터. 황준호 마케터입니다. 저희가 오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저랑 이제 준수 씨랑 마스크를 끼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의 오늘 깜짝 게스트 바로 준호 대리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준호 대리님을 깜짝 게스트로 한 이유가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4분기 광고 집행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성공 사례, 집행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함께 좀 더 많은 말씀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게스트로 초청을 해봤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또 2024년 4분기에는 좀 행사가 많아요. 원래 맞아요. 이제 광고 쪽에서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4분기에 매출이 조금 많이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일단 연말이라는 게 있겠고 그 이외에도 뭐 크리스마스 또 곧 있을 할로윈 뭐 중간에 11월에는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4분기를 좀 구상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분기에는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목표 설정과 예산 배분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4분기에 맞춰서 뭐 CTR이나 뭐 전환율, 로아스 등 주요한 이제 성과 지표, KPI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논의를 보통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4분기에는 재고 처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목표는 그 딱 전환 극대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즌성 상품의 이제 재고 처리를 위한 패키지나 뭐 할인 프로모션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하게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벤트가 블랙 프라이데이인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전략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예산 분배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확실히 이게 물론 시장 조사에 따르면 확실히 사람들이 4분기에 소비 활동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아시겠지만 말씀드렸던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뭐 연말,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많잖아요. 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즌에 맞춰서 예산을 전략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죠. 저희가 뭐 사실 뭐 여름 시즌 때부터 저희가 그 뭐 할로윈에 대해서 판매하고 시즌성 키워드를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 현재 지금 시점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사람들의 니즈가 많을 때 이때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큰일 났어요. 왜 그랬어요? 원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되면 이제 원래 세팅에 난리가 나는 거 아시죠? 그렇죠. 하루 종일 세팅만 해야 되고 이제 아주 큰일 났습니다. 저희 어지럽죠. 저희가 제일 바쁜 시즌이에요, 사실. 맞아요. 혹시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좀 구매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그게 사실은 옛날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예전만큼의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할인율이 보이거나 프로모션이 크게 없는 게 사실 좀 근래에 들어서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런 시즌 그런 뭐 추세에 맞춰서 저희와 함께하는 그런 업체들은 조금 더 경쟁사들보다는 좀 과감하게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네요. 네. 이제 또 할로윈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A 광고주는 네. 그 렌즈를 파는 곳인데 네. 거기가 이제 할로윈 특집으로 해서 뭐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렌즈도 뭐 할로윈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이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 플러스 원 행사부터 해서. 확실히 한번 사진을 봤는데 블링블링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시죠? 들어오시면 그래서 근데 진짜 그렇게 이벤트들을 활용을 했을 때 좀 매출이 갑자기 확 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것에 대해서 활용을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그래서 약간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의 다양한 그 기획안이나 이런 구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경쟁도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해당 기관의 예산을 조금 분배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큰 경쟁사보다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그렇게 막 비등비등하지 않다면 최대한 그건 좀 해당 기간의 맥스 경쟁을 피하고 그 기간 동안에 경쟁사 타겟을 위주로 광고를 좀 전략적으로 집행해서 경쟁사의 콘텐츠를 본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 그분들은 어쨌든 이 상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타겟을 한번 솎아내고 한 번 더 타겟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광고비를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저희의 팁인 거죠. 지금부터는 좀 매체별로 좀 간략하게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메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광고 노출되는 형태가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사실 그냥 단일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슬라이드 형식도 있고 아니면 제품 판매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저희 다양한 광고 형태가 있는데, 확실히 요즘은 그거에 맞게 본인들의 제품에 맞게 그런 광고 컨텐츠를 집행을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그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게 하되 이제 저희가 시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서 이제 휴가철 테마나 이제 시각 자료를 활용하되 이제 텍스트를 보통 놓치지 말라라는 그 소비자들의 그 손해 보기 싫어하는 심리를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 진짜 저 놓치지 마라, 아니면 먼저 구매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뭐 아니면 맞아요. 이런 이 문구들, 심리를 활용한 문구들이 진짜 다른 같은 소재여도 반응이 너무 달라요. CTR이 팍 뜁니다. 확실히 이게 조금 저희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문구, 심리적인 문구를 활용한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바로 지금 당장 구매를 하지 않던 사람한테도 이게 리타겟팅 요소를 저희가 걸면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더 구매 전환율로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것도 사실 이제 타겟팅이 저희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사 타겟, 뭐 리타겟팅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맞춤 타겟을 보통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이 시즌 같은 경우 재고 처리를 위한 할인 프로모션이나 패키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재구매 고객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게 좀 매력적인 광고가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 댓글에 마공사님 최고의 마케팅 좋은 아침입니다. 또 저희한테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맞습니다. 저희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이죠. 일단은 그러면 뭐라고요? 네. 이거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요? 11월 8일 AMPN 글로벌에서 네. 준비한 강연, 이 노준영 저자의 2025년 요즘 소비 트렌드라는 강연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데 네. 이거 많이 신청해 주세요. 좋죠.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무료 컨설팅, 무료 강연 듣고 실제로 지금 집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많은 지식을 얻어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렇죠. 무료를 솔직히 안 할 이유는 없고 이런 거는 사실 돈 주고도 맞아요. 하기 힘든 거기도 하거든요. 무료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한 40만 원씩 컨설팅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놓치지 말라 이런 거 좀 써서 이제 광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놓치지 말라, 강연 놓치지 말라. 그쵸. 강연 놓치지 말라. 그럼 일단은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재고 이제 할인 프로모션이나 패키징은 재구매 되게 매력적인 광고 집행. 저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을까요? 나는 그러면 저희 네네. 다음으로
일단은 보통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은 그런 성능 최적화에 대한 AI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계제 지명 같이 자동 배치라고 해서 이제 피드나 스토리, 메신저 등에 자동으로 배치를 해서 성과를 굉장히 극대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좀 자세히 활용을 하시고 그냥 성과 좋은지면 이거 좋을 것 같아. 인스타는 보통 잘 팔리니까 그것만 단일로 켜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다음에 동적 크리에이티브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미지나 영상, 텍스트 조합으로 자동으로 생성해서 텍스트를 하는 조합을 좀 찾아주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런 다양한 페이스북의 최적화 기능을 이번 분기에라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이게 메타도 그렇고 그리고 이따 말씀드린 구글도 그렇고 이런 머신러닝 기능, 즉 AI가 기반으로 된 그런 시스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이제 광고주님들도 좀 리소스를 많이 지를 수 있는 요소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분이 보고 계시죠? 저희 세 지금 분 저기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업종에 맞게 어떠한 전략으로 하는 게 좋은지, 만약에 그 업종은 이런 행사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됐어. 준수 씨가 이거 하실래요? 그럼 다음으로는 구글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요? 네네, 좋아요. 구글 사실 광고. 이제 구글에서도 검색 광고가 있고 그 외 뭐 디스플레이 광고, 뭐 유튜브 광고들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뭐 검색 광고 관련돼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좀 효율이 것을 좀 강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검색 광고는 정말 시신성 키워드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네이버랑은 다르게 뭐 그런 저희가 이미지, 엄청 큰 이미지나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네이버에 비해서는 저희가 뭐 경쟁 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네이버에서 효율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구글 검색 광고라도 좀 집행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구글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문구와 이미지, 영상, 소재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셋 보고서를 좀 조회를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즌성에 맞는 그 이미지를 따로 준비해 두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주기적으로 좀 필터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기회에 따라서 그거를 좀 하시는 게 뭐 홀리데이, 뭐 기프트 약간 이런 식으로 시즌성에 따른 키워드나 텍스트를 조금 강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후에 소재, 뭐 배너 광고 소재를 만들 때도 그 시즌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톤 앤 매너를 구성을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뭐 얼마 할인 이런 것보다는 애초에 뭐 배경 자체를 뭐 할로윈처럼 뭐 한다던가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 강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소재의 톤 앤 매너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봅시다. 네. 그렇죠. 근데 그 구글 검색 광고에서 확장 키워드 많이 사용하시나요? 확장 키워드요? 네, 그거는 구문 확장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일치 검색을 좀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어떤 키워드에 관련해서 뭐 효율이 좋은지 그런 거는 확장 검색을 통해서 많이 좀 확보를 하는데 그 좀 안정화가 됐을 때는 무조건 일치 검색어로 해서 좀 저희가 원치 않은 키워드에서 소진되는 거를 좀 그렇죠. 방지하고자 맞습니다. 일치 검색어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광고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저희 업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많이 보이면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광고주들도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전환이나 저희가 그거에 따른 뭐 효율을 보고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확인을 해서 집행을 전략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딱 시즌에만 딱 튀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소에는 입찰가가 높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평소에는 입찰 관리를 하지 않던 키워드들이 딱 그 특정 시기가 됐을 때 이 시즌성에 따라서 갑자기 입찰가가 높아져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광고주가 아니 우리 이거 하는데 왜 검색했는데 노출이 안 되냐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원래 이거 우리가 항상 뭐 3, 4위로 노출되던 키워드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 했는데 보니까 입찰가가 확 올라갔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딱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는 키워드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에 맞는 이 입찰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 네. 키워드 그러면 그렇죠? 라고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다음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환에 좀 초점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쇼핑이나 약간 그런 캠페인을 조금 많이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구글 상품 피드와 연동해서 최신 상품 정보가 반영되는 그런 캠페인도 있어요. 우리 구슬 피우는 정직한 손님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키워드 절대 상단 관련돼서 궁금한데 몇 가지 키워드 점유율을 올려두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절대 상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파워링크에 대해서 이제 순위권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매체나 이런 거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세히 조금 더 네. 남겨주시면 지속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네이버라고 구글이었군요. 참 구글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무래도 그 업체별로 각각 자기네들이 조금 노출하고 싶은 메인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관련돼서는 이게 그러니까 그 효율이 정말 뭐 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브랜딩 목적으로라도 그렇게 절대 상단 부분을 노출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게 좋고 또는 그러니까 조금 효율이 떨어져도 브랜딩을 위해서라도 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목표하시는 KPI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상단 노출 같은 경우에는 노출도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서 조금 더 높잖아요.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상단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브랜딩을 위해서라면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또 구글은 경쟁 순위 구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백분율을 통해서 이 점유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약간 1페이지에 꼭 노출을 시켜야 되냐 이거를 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너무 과소진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다른 예산 분배를 가져가고 그래도 말씀 주신 대로 몇 가지 키워드만 점유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관련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위쪽에 그 컨택 포인트 있으니까 자세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업종도 모르고 어떤 상품을 파시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좀 두루뭉실하게 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실 예산을 늘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늘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이제 근데 특정 키워드만 일단은 노출 순위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선택하여서 입찰가를 상향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환수 최대화, 클릭수 최대화 입찰 형태를 통해서 이제 키워드별 입찰가 설정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좀 예산을 좀 편성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마케터님께서 와, 이제 주마케터님이네. 오, 안녕하세요. 재밌게 유명하신 보고 분이에요, 있습니다. 엄청. 네. 상당히 유명하시네요. 네, 광고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 굉장히 존경하는 기자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즘 잘 지내시는지. 일단은 그러면 저희 그러면 아,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음. 지금부터 이제 다른 매체 관련돼서 아니면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유튜브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여러 광고 형태가 있잖아요. 물론 요즘 뭐 젊은 층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프리미엄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 광고 역시 아직까지도 조금 유효한 광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그런 영상 소재를 통해서 노출하는 걸 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글 매체 자체가 좀 브랜딩 위주로 좀 잘 먹히기도 하고 AI가 그런 식으로 좀 잘 돌아가요. 피맥스를 돌려보면 저희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 뭐 할인 뭐 요런 멘트성의 배너보다는
좀 그냥 이미지만 있고 그런 좀 브랜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만 좀 AI가 잘 먹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브랜딩 위주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의 광고를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를 하실 거면 좀 스킵이 가능한 스트림 광고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습니다. 노출이라고 할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다음으로 저희가 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진짜 네이버 부검은 이 4분기에 그 특별한 시즌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사실 부검은 저는 어느 정도 볼륨 매출 볼륨이 있는 업체다라고 하면은 부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부검이 정말 좋은 게 최상단의 단독 노출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경쟁사들보다는 좀 비교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좀 어느 정도 모수가 있는 그런 업체라면은 당연히 브랜드 검색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브랜드 검색 광고도 뿐만 아니라 이제 쇼핑 검색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쇼핑 검색 광고 지금 하실 때 저는 요것도 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톤앤매너를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해서 이제 패키징도 많이 하실 거고 근데 그거랑 좀 다르게 쇼핑 광고뿐만 아니라 파워링크도 연동할게요. 뭐 이제 홍보 문구라던가 그런 것도 변경을 해서 CTR을 조금 높여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등록만 해두시고 그냥 끝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거는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그만큼 광고의 피로도도 좀 낮추는 방식으로 좀 많이 개선을 하시는 게 어떤가 때문에 요거는 좀 톤앤 매너라고 할게요.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확장 소재나 여러 가지 소재들을 활용할 거 아니에요. 문구들을 활용한. 근데 이거를 잘 바꾸시고 잘 행사 끝나면 바로 딱 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관리 안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고객들이 생각하기도 하고 이 마케터들이 엄청나게 연락을 많이 할 겁니다. 당신 관리 못 받고 있다, 맞아요. 근로주.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광고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럴 영역도 솔직히 네이버는 맞아요. 검색 포털 매체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좀 잘 뽑아내야죠. 그렇죠. 블로그 마케팅 이런 부분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아무래도 네이버에서는 저희가 검색을 한 다음에 정말 다양한 노출 지면들이 있잖아요. 뭐 파워링크, 부검, 쇼핑, 그 아래 블로그, 컨텐츠 등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소비자가 하나의 특정 키워드를 시즌성 키워드를 검색을 해도 저희 업체가 계속 꾸준히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키워드를 하나 선점해서 그냥 들어가는 것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빠지지 않고 다양한 다방면으로 좀 노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다매체적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마무리 드리고요. 네. 이제 저희가 앞전에 이제 시즌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만큼 이제 콘텐츠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보통 그러면 콘텐츠를 어떻게 발행을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죠.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콘텐츠 부분을 말씀드릴 거니까 연말 특가 이런 것도 있고. 그쵸? 그러면 일단은 시즌성 메시지라고 할게요. 이제 뭐 보통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연말 특가, 시즌 오프. 시즌 오프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하시죠.
이런 건 다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는 이제 할인 프로모션에 맞는 좀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제 뭐 따뜻한 연말, 뭐 연말에 맞는 키워드 그런 테마를 좀 중시하는 키워드도 있는 것 같아요. 할로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렌즈도 이제 할로윈에 맞춰서 이제 좀 특별한 맞아요. 약간 코스튬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테마에 맞춰서 맞아요. 하시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렌즈도 평소랑 다르게 막 여기 저희가 소재를 만들잖아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할로윈 눈만 보고 있고 여기 이렇게 여기 좀 호박 좀 그려보고. 맞아.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진짜 그게 성과가 잘 나와요. 다른 거에 비해. 그렇죠. 무서워요 이제는. 이게 좀 테마라고 하면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 좀 계속적으로 좀 변화를 주는 광고들 보면 또 얘네들은 또 뭘 할까. 그러니까 트렌드에 잘 맞춰간다. 얘네는 뭔가 고객들에게 신경을 쓴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죠. 맞는 것 같아요. 딱 트렌드이기 때문에 약간 좀 브랜드가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되어 있고 좀 성장의 추세를 좀 겪고 있는 그런 브랜드구나 하는 약간 좀 신뢰성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런 거는 시즌성 메시지라고 좀 본다면 이제 따뜻한 연말에 맞춰서 스토리텔링이나 맞춤형 메시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연말 되면 이제 뭐 올 한 해 뭐 잘 보내셨나요? 이런 식으로 안부 인사를 이제 선임분들이나 뭐 후배분들이나 이제 평소 이제 은사님을 찾아뵙고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따뜻한 거 하면 또 메리 크리스마스 있죠. 네, 메시지. 네, 그렇죠. 얼마나 전달할 메시지가 많습니까? 네. 따뜻한 사랑하는 연인과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 이런 거 되게 많이 맞아요. 맞아. 네. 보통 이제 그래서 광고 소재로 감정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너만 솔로야. 갑자기. 그거는 솔로를 위해 준비했어. 너를 위해 준비했어. 뭐 이렇게 해서 팔면 또 잘 팔리고. 네, 그렇습니다.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사실 그것 또한도 감정을 자극하는 그럼요. 스토리텔링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를 맞아요. 부합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고객 세그먼트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죠. 이 딱 그 크리스마스 전쯤이 되면은 이제 이 남녀를 불문하고 되게 솔로이신 분들은 되게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시작한단 말이죠. 네. 관심이 되게 많아집니다. 맞아요, 그때 딱 맞아요. 던지는 거죠. 맞아요. 아 얼마나 올해도 혹하겠습니까? 솔크인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조금 마음 한켠에 좀 아리고 그러면서 뭐 이거 착용하시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보통 이제 소개팅 어플이 좀 연말 시즌에도 또 하기도 하고 저희도 광고 집행을 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딱 그런 솔로 기간에 맞는 좀 업체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쵸. 헤어질 또 그것도 이제 솔로만 했으니까 또 커플도 해줘야죠. 맞아요. 커플템, 원 플러스 원 맞아요. 특가 행사 중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다들 이제 연말이라 또 기대하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더 높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이 사실은 곧 곧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시청자 수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해주셨으면 저희가 그래도 실시간 상담을 해드렸을 텐데 아쉽게도 네, 예. 아쉽게도 몇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지금 30. 아니 아야. 몇 분 계시냐고요? 30분. 30분 계셔요? 아예 그럼요. 어우 30분 중에 한마디도 안 하시면은 속상합니다. 그죠, 서운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저희가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는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만큼 4분기의 세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이걸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 광고 잘했다 이러고 끝내지 말고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뭐 A/B 테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전환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한번 좀 지어볼까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일은 이제 4분기 광고 집행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목표 설정할 때는 목표는 저희는 전환으로 잡았고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광고 집행 전에 목표 설정과 예산 배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플랫폼별로는 이제 중요한 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시각 자료나 텍스트를 활용해서 휴가철을 테마로 한 시각 자료나 텍스트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놓치지 말라고 같은 사람들이 조금 안달나게 하는 그런 문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또 타겟 세부나 할인 프로모션 등 그런 패키징을 통한 광고 집행도 추천을 드렸고요. 그렇죠.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 뭐 사실 여타 광고 집행과 동일하게 신선 키워드를 확보하고 입찰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쇼핑 캠페인에서는 상품 정보를 노출하고 유튜브 역시 활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준호 대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기간에 좀 입찰가가 많이 올라가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항상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좀 권장드리고, 조금 브랜드가 조금 무수가 어느 정도 있다는 그런 업체는 브랜드 검색 광고 활용을 제안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콘텐츠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무래도 메시지죠. 시즌성 메시지와 그리고 이를 기반한 뭐 스토리텔링과 맞춤형 메시지를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준수 대리님께서 굉장히 정리를 한번 싹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볼까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인사를 이만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마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